전화로만 여보세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대화가 안 되죠? 여보세요? 네. 네, TV 소리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네. 하겠습니다. 종목 말해주세요. 한미글로벌이요. 한미글로벌이고요. 25,000원에 8%요. 얼마요? 한미글로벌 매수가랑 비중이요? 25,000원에 8%요. 25,000원에 8%요. 네. 그렇군요. 재건 관련주로 샀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뭔 관련주요? 재건 관련주로 샀. 그 우크라이나요?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나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재건 관련주와 같은 이런 테마들은 그냥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업의 가치를 보신 것도 아니고 뭐 앞으로 산업의 성장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전쟁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주의였던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기라고 불러요. 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투기의 결과가 도박을 한 건데 내가 이 패가 좋을 거라 생각해서 베팅을 넣었는데 그 패가 아니니까 주가가 빠지게 된 거죠. 그 이제 회사 가치랑은 상관없이 도박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표적으로 정치 테마들을 막 이렇게 투자하셨다가 돈을 넣었는데 갑자기 그 인물이 은퇴한다, 뭐 정치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하면 주가가 푹 빠지잖아요. 그런 것도 도박 실패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상 도박 실패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박에 실패하신 상황이다. 그래서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나쁜 기업입니까? 하면 괜찮죠. 뭐 돈도 잘 벌고 나쁘지는 않으나 그 테마로 올라왔다면 그 테마가 아니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앞으로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대감들은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끝나면 재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재건하면은 또 기대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꿈틀거리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서는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생기죠. 네. 그래서 시청자님은 그냥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내기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앞으로 뉴스를 많이 보시면은 좋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누구를 만났다, 젤렌스키를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 뉴스가 나오면 내 종목이 움직일 수 있으니 응원을 많이 하세요. 트럼프 대통령님, 제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재건을 좀 할 수 있도록 전쟁을 좀 종식시켜 주세요를 뭐 친서를 보내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기업이랑 상관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재건해야 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어렵고 도박을 네. 하시는 분한테 도박을 더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뭐 방송에 나온 사람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재건 도박하시네요. 도박 재밌겠다. 추가 매수 더 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선택해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도박을 더 하실 거면 스스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비추천. 그거는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재건의 가능성은 남아 있으니 TO를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손절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손절할 이유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건 좋지 않으니까 투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해드린 거고 일단은 가져가셔도 좋다.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관세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종식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뭐 저쪽에서 전쟁이 자꾸 나면 날수록 미국은 돈을 많이 벌거든요. 우리나라도 방산해서 돈 많이 벌고요. 그래서 네네. 전쟁으로 인해서 이득 보는 국가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전쟁을 빨리 종식시킬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니까 들고 가다가 튀어오르면 본전에 팔아낼 기회는 반드시까지는 모르겠으나 기회는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려봅니다. 본전까지 좀 덜어도 팔아도 본전까지일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네.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 나왔을 때 올라오는 양만큼 내가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얼마나 올라올지 그 뉴스가 얼마나 또 강하게 나올지 그냥 또 한마디 띡 나왔다가 없어지는 뉴스면은 주가가 띡 올라갔다 빠질 것이고 네. 재건에 대한 의지와 뭐 어떤 전쟁 종식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면 강할수록 좀 강하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생길 때 다시 전화를 주시던가 기회가 생길 때 적당히 팔아내시던가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금 도박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카카오페이요. 카카오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9,670원에 10%요. 오, 잘 샀네요. 그쵸. 근데요. 네. 이게 중장기로 보려고 샀는데 갑자기 너무 이게 확 오르니까 네.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네, 이 종목은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주식 투자 자체를요. 너무 모르고 시작해가지고 막 사라 하면 사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공부하면서 사니까 좀. 알았습니다. 뭐 네, 일단 보는 매수가가 거 배우고 싶어요. 괜찮아요. 너무 잘 샀어요.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잘 샀네요 했는데 그쵸 하시길래 제가 좀 약간 헛웃음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잘 샀어요. 뭐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가격입니다. 이런 가격에 샀다는 거는 네. 대부분 지금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올라온 종목들을 많이 사거든요. 네. 핫한 종목, 올라와 있는 종목 이런 걸 사는데 저점에 샀다라는 건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뭐냐면 시청자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네. 단기간에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선택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올라올 때 팔아가지고 내려갔을 때 또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네. 우리가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벌겠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네. 팔았다가 다시 살 때 타이밍을 내가 못 잡으면은 오히려 비중만 작아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못하는 네. 사람들이 해야 되는 두 번째 선택지는 그냥 장기 보유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 한번 네. 해보시면 네. 이 카카오페이가 10년이 지나든 뭐 100년이 지나든 뭐 네. 5년이 지났든 30년이 지났든 만약에 지나갔을 때 이 26,000원짜리가 다시 올 것인가 하면 안 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식은요. 가져가면 네. 갈수록 이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돈은 계속 찍혀 나올 거 아니에요. 오늘도 네. 찍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조폐공사에서. 그러니까 돈이 계속 찍혀 나오면 나올수록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로 보유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 가치가 떨어져서요. 그러니까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26,000원이란 가격이 올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카카오페이란 말이죠. 카카오페이 쓰세요? 네, 쓰고 있어요. 저도 많이 쓰거든요. 게임 결제할 때 카카오페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카카오페이는 앞으로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어르신들도 예전에는 카카오페이 안 쓰셨는데 요즘은 카카오페이도 많이 쓰시고 계시고 카카오로 네. 선물 보낼 때도 카카오페이가 편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카카오페이를 삼성페이처럼 뭔가 결제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에서도 많아지게 되면 좋아질 텐데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는지 매출 보시면 2천억에 불과했던 카카오페이의 매출이 지금은 8천억대에 육박합니다. 4배나 성장했죠. 그죠? 네.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하면 전 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얘들은 성장 중인 기업인 거예요. 네.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을까요? 하면 상장할 때부터 너무 비쌌어요. 카카오페이 대박이다. 야, 카카오에서 만든 페이니까 대박이겠지 하면서 2021년에 너무 급등 나온 상태에서 상장을 해버리다 보니까 주가가 충분히 쉬었고 이제는 바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트레이딩을 굳이 하실 필요 없이 지금 잘 산 자리 이거 나중에 있잖아요. 지금 뭐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자녀가 없고 나중에 자녀를 만약에 뭐 생긴다고 한다면 자녀한테 보여줘도 괜찮은 가격대인데요, 이거는. 야, 엄마 봐봐라. 야, 26,000원 샀다. 야, 대한민국에 26,000원 산 사람 나밖에 없을 걸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은 네. 가격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장처럼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정말로 내가 잘 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상 지금 올라올 때 한 3만 5천 원대, 4만 원대 팔았다가 2만 5천 원에 가깝게 매수하시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로 가져가시면서 이런 기업들은 10만 원대 이상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그냥 비중을 늘려나가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주식수를 자꾸 늘려나가는 보유량을 자꾸 늘려나가는 전략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아래쪽으로 오면은 자꾸 비중을 늘리세요. 1%씩 2%씩 자꾸. 네. 매수가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잘 배우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럼 잘 배워서 네. 이렇게 사신 건가요? 네.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제 장기로 그냥 끌고 갑시다. 네, 이거는 감사합니다. 2만 5천 원 이하에 내려오면은 비중 20%까지 늘려버린다라고 생각하고 매도는 뭐 한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올라올 때 판다 생각하고 그냥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